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관망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하락 출발한 뒤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625선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9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드디어 멈춰서고요. 10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0.9%가량 밀리고 있고요. 93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역시나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가량, 기관은 3,1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이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매수와 매도가 많이 있는 수급 주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이제는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 관련 기업들 오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88% 증가한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실적 발표가 나기 전부터 오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6%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이 되면서 64만 원 선 돌파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DX는요 9%가량의 강세 나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체엠 역시나 8%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덕분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순위 변동이 극심합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권 그룹들을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힘내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가까운 강세 59만 원 넘어섰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안착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16%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섰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장중에 현대차를 넘어서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9위권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지금 각축전을 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셀 기업들 역시나 상승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부 다 상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지금 희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2030년까지 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 95%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고 있는 전고체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레몬과 미코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대 주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2차 전지 섹터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67%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 코스닥은 한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상승 종목이 108개입니다. 하락 종목은 811개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200개고 하락 종목이 1364개입니다. 한마디로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 한때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한 3% 내외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군의 하락세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씩 조금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ISC가 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DNF라든지 뭐 자비스, 레이저셀, 뭐 이스페타시스 등 약간 HBM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 DDR5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상승한 섹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코스닥도 지금 체감 지수는 최소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상당히 지난주 금요일, 오늘 혹은 지난주 내내 흐름을 보면 조금 그 체감 지수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더 하락했다라고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체인 하단단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여야 될 텐데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그럼 오늘도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시작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포스코그룹주와 금융주가, 26일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이어지고요. IT와 2차전지 소재, 제약, 바이오의 2분기 실적이 연이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증권가는 반도체와 2차전지 셀기업 등 3분기 실적 개선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좀 화려하게 실적에 대한 포문을 열어줬는데 삼성전자도 곧 있으면 확정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미 예비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이 죄송합니다. 세부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예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적자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적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면 상당히 다시 한번 좀 7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는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의 적자가 나왔고 뭐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혹은 다른 뭐 가전이든 뭐 다른 사업 부분이 좀 선방을 해서 좀 선방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 그러면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뭐 주요 대기업군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 많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한 어떤 주가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메타, 구글, 아마존들이 연달아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8월 3일인가요? 그때는 애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표현시킬 수 있는데 지난주 이제 TSMC라든지 그 테슬라 실적 발표,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 결과가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냥 단순하게 그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죠. TSMC는 반도체 업황 아직 바닥 아니다. 여전히 좀 그렇게 그 수요가 매출이 많지 않다, 주문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끌어내렸는데 약간의 이제 아쉬운 실적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증시 상승을 이끄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7, 8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실적 자체가 눈높이에 충족을 못 시켰다라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깐깐한 그 전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깐깐하게 투자자들이 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가이던스입니다. 3분기 혹은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온 것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보다 오히려 그 가이던스죠. 3분기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발언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던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는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이제 기계 장비, 약간 변압기라든지 송배전 또 중장비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은 이제 엔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좋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면서 그 예상을 하는 전망을 충족시켜 주는지를 좀 살피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증권사들의 자동차 섹터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먼저 좀 반응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을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비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좀 제시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DS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점점 더 개선될 종목에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지 한 3종목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전기차 관련해서 네. 현대기아를 계속해서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네. 앞으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건 전기차 모멘텀인데 전기차 판매가 안 된다든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상 기후가 보여준다면 배터리 기업들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마 업체들이 전기차를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전기차 관련돼서 공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거나 혹은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테슬라하고 현대기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전기차 브랜드도 상당히 많고 중국 전기차 모델도 많은데 중국 기업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의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사 제품들을 쓰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에 공급을 하는 것이지 중국 기업에 공급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성장성을 부여받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 메이저 브랜드사 중에서는 테슬라하고 현대기아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EV9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독일에서 상당히 우수한 모델로 선정을 좀 받고 있고요. 또 하나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뭐 EV9 가격이 뭐 이것저것 옵션 포함하면 뭐 1억이 넘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서 비싸다 얘기가 있는데 EV6 같은 경우가 물론 국가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 물가도 다르고 세금도 구조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EV6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 7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데 가면은 9천만 원,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엄청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기차로 갈수록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 때 기아 영업이익률이 12%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준다라면 테슬라가 물론 자동차 사업 부분은 여전히 한 18% 정도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인하로 인해서. 그런데 기아하고 현대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거나 현재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만으로도 기업의 재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전기차 뭐 팔린 만큼 팔린 거 아니냐, 뭐 약간의 이제 뭐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르는 얘기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안 된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떠한 일시적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끊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량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UV 판매가 기아는 많죠.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신차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조선주라든지 또 이런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좀 어떻게 네.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전혀 움직임을 나오지 못했는데 충분히 지금 지난 4월달, 5월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9만 원대를 저항을 맞고 지금 8만 4천 원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8%에서 10% 내외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고 해서 물론 시장의 흐름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기아가 6만 원대를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최소 박스권 상단 9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27일인가요? 기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대가 26일이고 해서 조금 뭐 주초에 흐름을 좀 보면서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설사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짧은 손절가 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기업인 기아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뭐 역대급 실적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건데 3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다, 위치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오늘 뭐 하이브가 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최근 엔터주들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은 섹터 중에서 이제 엔터 기업들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K-팝, K-컬처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한다는 것이 해외 공연이든 국내 공연이든 이런 공연이 계속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왜 YG 엔터테인먼트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논란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제 리사, 블랙핑크의 리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 주가가 약간 요동을 쳤는데 저는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그 과거의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흐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재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1일인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D-Day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앞뒤로 해서 좀 조율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블랙핑크의 콘서트는 8월 중순 이후에 잡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그것만 하고 활동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런 그걸 잡는다라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스케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라면 공연 일정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약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또 약간의 이제 최근 들어서 엔터 관련해서 약간 논란도 있었죠. 뭐 하이브가 팬미팅 하기 전에 수색을 했죠. 예, 이런 부분들 좀 과하게 했다. 네. 얘기도 있었고 뭐 어떤 그룹사에서의 약간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악재는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온다라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오히려 다 하락해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쯤은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악재에 대한 노이즈가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 뒤에 주가의 상향이 더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뭐 아바코를 선정해 봤는데 뭐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네. 에코프로를 지금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약간의 기간 조정, 뭐 쉽게 말하면 간헐적 단식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환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이 급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행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힘을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바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좀 묶여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약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한국 무브넥스가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이슈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바코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물류 사업 부분 관련해서 매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롤프레스 장비를 네. 수주를 하는데 LG 엔솔로부터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는데 약간 서로 간에 조금 수정 보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추가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추가 신규 수주 모멘텀이 한 2천억 정도 이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 모멘텀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관계사 아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바텍이 최근에 한 900억 원 정도 들여서 MLCC 증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바코가 한 70% 이상의 물량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 그리고 IT 쪽인데 MLCC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 가져간다라면 주가는 뭐 아주 급등세로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연초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 가고 있고 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업 앞으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신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오늘이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이 시간부터 한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 이후에는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2주간의 수익률을 대결을 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칭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드디어 2주가 지나고 첫 시간이 왔습니다.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과연 이사님은 어떠한 등급을 수여받게 될까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여식인데 어떤 등급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도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무슨 등급인지는 알고 있고요. 네. 저희 곧 나중에 말씀 네.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민. 네. 네? 받아주셔야 돼요. 네네. 네, 저희 수요식이어가지고 네. 평민의 칭호를 얻게 되었고요. 아모 그린텍이 네. 최고 수익률 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평민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2주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렇죠. 2주 동안 6% 수익률 달성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님들 수익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한 달 뒤에 만약에 수익이 더 오르게 된다면 또 한 번 수요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상철 이사님은 오늘부터 2주간 평민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됐고요. 또 오늘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부여가 될지 또 신등급을 쟁취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KT 서브마린 선정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2분기의 매출액은 265억 원,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순이익은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00% 급등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T 서브마린은 현재 해저 전력 케이블 시공과 자산 효율화 등 현재 신성장 동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적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 전력 케이블 포설선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업 확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상반기에 600억 원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하반기에 이미 확보해야 되는 모든 일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가 말 그대로 역대급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수주까지도 이미 마무리를 지은 상황인데 KT 서브마린 앞으로도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KT 서브마린입니다. 2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줬는데 이게 과연 시발점일까요? 고일지 스탑일지 이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0년 동안 저조했던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은 최대치를 기록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준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진입은 그렇게 제가 원래 권장을 안 드리는 편이긴 네. 한데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 상반기 265억 원 매출과 7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8.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업원 급여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수료 외주 가공비 등 이 매출 원가를 좀 절감을 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한 20년 이래 최대 규모를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LS전선 같은 경우에 동사의 지분을 한 45% 정도 잠정 확보를 하면서 내달 이제 잔금 납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주주로 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LS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약 한 600억
5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일감 같은 경우에는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네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네. 보았을 때 그리고 뭐 연봉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네요. 많이 네. 오른 상태이죠. 그만큼 일단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고점을 돌파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도 괜찮다. 거래량이 붙어줄 경우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 한 아래 나오네요. 예, 6월 달부터 보시면은 이 기간의 매수량이 꾸준히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이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급 주체가 기간이 크게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부근입니다. 예, 8,000원 부근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10,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수익절을 한 다음에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고 외쳐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와 관련된 소식으로 장중에 강세를 보였던 영풍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피아에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사용 후 배터리 공인 검사 기관인 시스피아는 이 시험과 검사 등 적합성 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검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사용이 완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잔존 가치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리유스가 되는지 리사이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능평가 시험과 인증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영풍재지가 2차 전지 그리고 전자, 폐기물 등 신규 사업 진출 예정과 관련된 기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신사업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감의 고일까요? 혹은 스탑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영풍재지는 스탑입니다. 왜 네. 스탑일까요?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용 후 배터리 이제 시험 인증 업체를 이제 전환사채를 좀 인수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죠. 뭐 아까 뭐 설명을 했지만 시스피아라는 기업에 좀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1년 뒤에 주식의 전환이 되면은 좀 최대 주주로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 국내 유일 사용 후 배터리 검사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지금 주가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을 하면서 기업 내 실적이 뭐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뭐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거의 주가가 거의 한 100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급등 배경을 설명하기 턱없이 조금 부족한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과거 이제 최근에도 주가 급락 사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신규 진입은 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을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스탑을 맺혀주셨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 현저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의견 스탑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발 수혜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DR텍입니다. 이 DR텍이 삼성전자에 AI 기술이 접목된 엑스레이 기기를 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AI 의료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등 최근 업종 자체에 굉장한 수혜감이 불어일으키고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 선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도 DR텍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8%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는 원화로 660조 원 시장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시장과 업황에 힘입어서 DR텍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고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스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DR텍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러한 모멘텀을 안고 9%까지 급등하다가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상황인데요. 과연 더 갈지, 스탑을 외쳐야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DR텍 스탑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DR텍 오늘 이슈가 나왔죠. 네. 뭐 삼성전자의 뭐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접목된 엑스레이 기기를 조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이 ODM 방식으로 공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금일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업계가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뭐 JLK부터 시작해서 뷰노 등등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뭐 헬스케어 로봇 시장 선점에 나선 이 삼성전자양 수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스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래 사실 이 기업은 1,000원대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1,000원대에 있다가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이제 주가는 좀 과도하게 조금 오른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연 매출이 1,000억 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뭐 물론 네. 매출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주가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손실로 오랫동안 잡힐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나오죠. 네. 자, 보시면 DR텍이 과거에 불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480원 이렇게 밑에 있던 종목이 급등이 지금 계속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 뭐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면은 바로 급락에 나올 수가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흘러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금 하향 추세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보셔도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빼면 척 페이크로 다시 올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5월 17일 날 이제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갭으로 한 4% 정도 뛰어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갭으로 뛰었을 때에는 사실상 여기가 이제 갭 지지 라인이 생기면서 깨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좀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차트 해석이 가능한데 이때는 그래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근데 깨고 이제 강하게 좀 내려왔던 부분 존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9.6% 이제 9%,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슈를 나온 다음에 10% 올린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0.98%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를 터뜨려서 물량을 조금 털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정말 매수를 해서 조금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위치보다 더 아래 구간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떻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도 똑같아요. 3월에도 상한가 이후에 갭으로 띄우고 그다음에 깨지고 내려오니까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야 조금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보고는 조금 매수를 권장드리지 않는 위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디알텍에 대해서는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고요. 리그 레벨업 어떻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수익률에 따라 하수부터 신까지 전문가의 등급이 나눠지게 되죠. 오늘 함께하시는 현상철 이사님께서는 평민의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네. 네. 아모 그린텍이 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10% 미만은 평민이란 칭호를 그렇죠. 드립니다. 이 칭호를 얻게 된 첫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각오 궁금하고요. 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각오는 네. 다행히 일단은 처음 시작이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식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만큼 제 등급도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또 뭐 좋은 종목 가지고 오고 수익 많이 나면 좋은 거고요.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손실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다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모그린텍 일단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아모그린텍이 이제 뭐 전기차나 ESS 시장이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수의 소재 전문 기업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그린텍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테슬라로 이제 테슬라 기업에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45%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21년 하반기부터는 또 전기차 유명 기업이죠. 리비안에 좀 납품을 하면서 이러한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충분히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미국의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가 좀 50% 정도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비중이 단연 1위입니다. 1위가 이제 테슬라 모델이고요. 전체 판매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주요 고객을 확보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뭐 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지수는 오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사실 뭐 지금 뭐 에코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 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현저히 월등히 많은 증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이탈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보다 조금 괜찮다,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레벨업 오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민 현상철 이사님의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 A프로라는 기업이고요. 네네. 네.
해당 기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향후 오는 2030년까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한 95%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프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차세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이 A-프로 세미콘의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파운드리사를 통해서 올해 연말부터 양산을 할 거다, 시작 예정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EV용 급속 충전기라든지 폐배터리 진단 등 이 신사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지라갈륨 파운드리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수혜주로 좀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뭐 전력 변환 장치 및 인버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리튬이온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 활성화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뭐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설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전기차나 휴대폰 이 배터리를 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괜찮고, 최근에 이제 염적으로 따지면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2021년도에는 894억 원 정도가 되는데 2022년도 1,774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0억 원 이상의 조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계속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은 무려 195%나 증가를 한 기업이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지금 나올 텐데요. 네.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맞고 떨어졌던 이 위치에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력하게 이탈을 한다면 손절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는 22,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는 2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A-프로였고요.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평민 현상철 이사님께서는 신의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비니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